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증상에 대한 부분과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오미크론이 되면서 오미크론이라는 게 기존의 코로나 이제 델타 바이러스나 이런 거보다는 상당히 좀 폐 쪽보다는 상부 기관지 쪽에 증상을 많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결국 상부 기관지에 감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부 기관지의 대표적인 부분은 우리가 인후라 그러죠. 인후, 후두 위쪽을 인후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의 주된 증상이 뭐 인후통과 그다음에 뭐 기침과 콧물, 그다음에 두통을 많이 일으키죠. 보통 이 네 가지 증상이 이제 보통 뭐 3일 이상 되면은 또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검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게 보통 인후통입니다. 제가 이제 동대문구 의사회에서 이제 이런 재택 치료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환자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인후통이 많습니다. 자, 인후통이 그럼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인후부에 감염을 일으킨다면 점막 세포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감염을 시키면서 점막 세포를 이제 파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막 세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점막을 도포하는 점액질을 만들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뮤노글로불린 A라는 면역 그 분비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막을 적절히 건강하게 유지하여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감염을 막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오미크론 바이러스에서 점막세포가 망그러지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점막이 이제 점점 부어오르고 열감이 생기고 세포층이 망그러지기 때문에 아까 같이 정상적인 점액질을 분비하기가 어렵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위에 2차적으로 이제 세균 감염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통증이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하면 빨리 이제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대략 한 5가지 정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권하고, 그래서 이제 그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이 소금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소금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따뜻한 소금물을 이용하는 게 좀 좋고요. 따뜻하게 이제 컵에다 소금 이제 반 스푼을 넣어서 따뜻한 물에 넣었을 때 입이 너무 자극되지 않고 너무 뜨겁거나 그래도 또 이제 발적된 부위에 더 영향을 주니까 적절히 따뜻해야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소금물을 넣어서, 소금물은 가능하면 천일염이 더 좋은데 적절히 소금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소금을 희석시켜서 이제 흔들어서 우리가 입안에 넣고 가글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글링을 한 다음에 소금물은 가능하면 뱉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컵을 충분히 목을 가글링해서 이렇게 뱉어내시면 좀 더 이제 도움이 되는데, 소금물이라는 게 약간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발적되고 부은 세포를 좀 안정화시키는 작용도 있고, 소금물 자체가 삼투압에 의해서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를 어느 정도 좀 약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도움이 되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꿀물을 이용하면 좀 좋습니다. 한 스푼을 넣건 두 스푼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에 넣어서 우리가 입안에 넣어서 가글링을 해도 되고, 꿀물은 적절히 삼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당뇨가 있으면 당연히 안 삼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따뜻한 꿀물을 넣어서 우리가 가글링을 하면 보통 이게 또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를 좀 파괴하는 작용도 하고, 꿀물 같은 게 점액질을 좀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점막을 좀 도포하는 작용을 하죠. 우리가 위가 안 좋을 때도 그래서 이제 꿀물을 많이 먹는데, 그런 식으로 똑같이 기관지도 점액질이 이런 기관지 벽을 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도포를 하면 좀 더 기관지의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후부의 통증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꿀물을 이용하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이제 레몬 생강차를 권합니다. 레몬 생강차에서 레몬 생강차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그걸 같이 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드시면 좋은데, 레몬 생강차는 일단 좋은 게 레몬에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C는 바이러스의 그런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걸 좀 얘기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생강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염증을 유발하는 몸 안의 물질인데, 그게 이제 좀 더 안정화된 물질로 프로스타사이클린으로 만드는 걸 촉진시키죠. 그래서 생강 자체가 염증을 줄이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레몬 생강차를 이용하면 비타민 C에 의한 작용과 그 다음에 이제 생강에 의한 염증을 줄이는 작용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관지의 염증을 빨리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거나 사이에 될 때 이제 가습기를 옆에 놔서 기관지를 충분히 습기로 적셔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는 이 목 주변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천연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목 주변을 쭉 문질러서 마사지를 해주면 우리가 인후부가 염증이 돼도 이 주변 부위가 같이 부드럽지 않으면 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계속 마사지 해주고 저녁에 잘 때는 수건 같은 거로 따뜻하게 해서 목 주위를 감싸면 좀 더 순환이 돼서 순환이 되면 염증이 좀 더 빨리 없어지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5가지를 이용해서 인후통을 빨리 없애면 이런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걱정을 빨리 덜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인후통을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어서 이제 몸살, 근육통,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없애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좀 빨리 대처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빨리 이제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같이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가적으로 치료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부위에 염증이 되면 그 조직, 그 부위에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약간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 파괴가 되는 과정에서 2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몸살이나 이렇게 근육통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그런 성분이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망가질 때 세포 벽에 있는 인지질이란 물질에서 이게 세포가 이제 파괴가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게 되면 그게 프로스타글란딘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런 E2라든가 이런 타입이 되면 몸의 전신적인 열감과 근육통과 뭐 으실으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부위에서 어떤 문제가 되고 세포가 파괴되면 이런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클이 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클을 빨리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자가적으로 할 때는 일단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 프로스타사이클린으로, 그러니까 좀 더 안정화된 쪽으로 빨리 가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되게 촉진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생강입니다. 이런 물질이 그런 쪽으로 빨리 가게 하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이 되더라도 빨리 이거를 한마디로 배출시키는 거죠. 배출. 그러면 이제 빨리 염증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에 몸살기라는 게 빨리 줍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양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생강 이렇게 들은 물질을 드시면 좀 더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갈 때 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로 가는 그 패스웨이를 그 기전을 숫제 막는 게 흔히 얘기하는 진통제예요. 근데 이제 진통제 중에 이제 뭐 타이레놀 계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브루펜 계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백신을 맞거나 그러면 보통 타이레놀을 권하는데 정확히 이런 염증 기전을 막는 데는 브루펜 계열이 좀 더 효과가 좋습니다. 타이레놀은 좀 더 이런 거를 막는 걸 좀 약하게 하기 때문에 좀 더 브루펜 계열 쪽이, 그러니까 이부브로펜이라든가 뭐 브루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캐롤 뭐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듯이 그런 계통의 소염 진통제를 들으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부위에서 어떤 감염이 되면 단순히 세포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부위를 우리가 이제 빨리 면역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그쪽으로 출동을 합니다. 백혈구들이. 그 모이는 백혈구가 거기에 문제가 된 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그래요. 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그 사이토카인은 거기에서 이제 염증을 유발해서 여러 가지 염증 세포 와서 그 이제 안 좋은 부위를 치유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게 온몸에 퍼지면 또한 이제 근육통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토카인을 빨리 또 줄여야 되죠. 이렇게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세포를 좀 안정화시키고 이런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마그네슘이 들은 음식들이 좀 더 좋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드는 거는 뭐 미역이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좀 물이 많아야 이런 여러 가지 세포들이 좀 더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세포막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아연이라든가 이렇게 미네랄이 많이 들은 거,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연,
비타민 B군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에는 실적으로 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오메가3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메가3가 또한 그 염증을 줄이는 작용으로도 작용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좀 더 줄이면 좀 더 몸이 좀 편해집니다. 근데 이런 게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몸에 면역계에 완전히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너무 심하고 근육통이 너무 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점점 생긴다면 당연히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스테로이드 세라피라든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 상태를 봐서 너무 진정이 된다면 좀 더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좀 드셔야 되고 심하면 좀 더 브루펜 계열의 우리가 이제 소염 진통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가 된다면 충분한 미네랄과 비타민 B군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을 충분히 먹는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좀 할 수가 있고 좀 더 심하면 병원에 가셔서 좀 치료를 받으셔야지 사이토카인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다른 조직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이 상당히 안 좋아진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하시고 너무 심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또한 받으셔야 됩니다. 가래나 이런 게 많이 꼈을 때 이런 게 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지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가래가 낀다 할 때 그냥 가래라 그러지만 실적으로는 우리가 맨 위쪽, 코 뒤쪽하고 입 뒤쪽 이런 거 뒤쪽을 인두라 그래요. 인두. 그래서 이제 이런 상부 기관지 쪽에 어떤 염증과 가래가 끼는 경우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후두하고 기관지,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큰 공기가 내려가는 그런 길, 거기서 또 가래가 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폐에도 이제 가래가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부학적으로 좀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데 염증이 오는 원인은 먼저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에서 어떤 기관지나 폐 쪽에 염증이 될 때,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거, 코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뭐 아데노바이러스라든가 라이노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에서 이제 이런 데 염증이 오면 우리가 가래가 생기죠. 이런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면역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몸을 이제 피곤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러지입니다. 원인이 알러지. 주로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은 자기 몸에 안 맞아서 어떤 면역계가 활성된 게 나오지만 상당수는 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장이 실적으로 면역세포의 7, 80%가 있기 때문에 장 상태가 안 좋아지면 알러지가 잘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소화가 잘 안 된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면 그때 이제 알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알러지가 바로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금세 인지합니다. 뭐 먹고 갑자기 두드러기가 났다든가 이런 건 잘 인지하는데 먹은 다음에 보통 3일이나 5일 후에 나타나는 지연성 알레르기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나는 안 맞는데 2, 3일 사이로 계속 밀가루를 먹으면 자기는 뭐 그냥 똑같은 걸 먹는 것 같지만 몸에는 미세한 알러지가 계속 생기고 그런 게 이렇게 기관지 쪽에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미세한 염증 때문에 가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이제 화학적인 문제입니다. 화학적인 거. 그러니까 화학적인 거 뭐냐면 기관지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그런 거에는 이제 먼지라든가 흡연, 이제 담배를 많이 피면 그게 여러 가지 화학적 물질이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래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든가 이제 어떤 알러지에 의한 거라든가 화학적인 물질 이런 원인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알러지가 유발하는 걸 당연히 피하고 그다음에 장도 관리하셔야 되고 먼지나 담배나 이런 걸 좀 피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각 부위별로 어떤 가래가 많이 꼈을 때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부 기관지에 됐을 때는 보통 바이러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 열을 수반하고 기관지에 발적이 되거나 약간 수분이 마르면서 목이나 이런 상부 기관지가 아픈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면역력을 끌어올리게끔 노력하면서 물을 많이 드시면서 필요하면 항생제나 해열제를 같이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점막의 염증을 줄여줘야 우리가 이제 가래나 이런 게 생성이 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 뒤쪽에 기관지 중에 좀 큰 부위하고 후두에 이런 가래가 많이 꼈을 때, 그래서 목이 잘 잠기면서 이런 가래가 낄 때는
후두를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후두의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경우는 의외로 위식도 역류증에서 많이 그래요. 제가 그래서 위식도 역류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역류성 식도염 그러면 막 속이 이렇게 타오르고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미세하게 역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고 좀 누워 있다든가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탄산음료를 먹는다든가 트림을 좀 하면서도 신물이 조금씩 넘어올 때 지속적으로 후두를 염증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식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탄산음료를 많이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먹고 바로 눕는다든가 이런 걸 당연히 삼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식도 관리학근에서 꽉 조여줘야 되는데, 위식도 관리학근은 실제로 횡격막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조이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횡격막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횡격막 호흡이 잘 안 되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 부분을 꼭 참조하시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잘 돼가기 위해서는 같이 횡격막 호흡,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죠. 그런 걸 같이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꾸 이쪽에 가래가 끼면 이 앞쪽에 후두부, 부두부에 앞쪽에 설골근이 많이 긴장돼요. 그래서 설골근을 많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설골은 약간 아래로 내려주는 게 보통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많이 설골을 마사지 해주고 아래로 내려주면서 복식호흡을 같이 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좀 관리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우리 병원도 이제 식도를 도수로 좀 내려주고 이런 부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움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두부에 가래가 많이 끼는 거는 의외로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 쪽에 이제 주로 가래가 많이 낄 때는 가래가 좀 짙은 가래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거품같이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폐 쪽에 가래가 많이 끼시는 분들은 뭐 담배 이해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폐렴이나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요런 쪽에 이제 기관지가 좀 안 좋고 안쪽에 폐 쪽이 좀 안 좋아서 가래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손바닥을 이용해서 치는 겁니다. 근데 손바닥을 이용해서 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손을 좀 모아 가지고 이렇게 칠 때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손을 이렇게 공기를 모아서 공기로 치는 겁니다. 공기로. 그래서 공기로 이렇게 쭉쭉 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주로 가래가 많이 끼는 쪽에 폐 쪽이 주로 안 움직여요. 늑골이 잘 움직이는 거를 볼 때 양쪽을 딱 보면 본인이 숨을 들이쉴 때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잘 안 움직이는 쪽에 폐에 더 가래가 많이 차죠. 그러면 이걸 할 때 그쪽을 이렇게 두들겨 주는 겁니다. 두들겨.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모아서 이렇게 공기, 바람을 두들겨 놓는데, 그쪽에 폐는 언제나 이렇게 짜부러 들고 늑골도 같이 이렇게 짜부러 들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그쪽을 넓혀주는,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쉬면서 그쪽을 넓혀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넓혀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걸 시그멘탈 브레싱이라 그래서 이제 가래가 많이 끼고 폐가 이제 안 좋을 때 그런 쪽을 많이 호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들겨서 그쪽에 차 있는 가래를 이렇게 작아줘서 배출하는 형식으로 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가래가 잘 배출이 안 되는 경우는 보통은 되게 가래가 끈끈해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래를 묽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데, 그 묽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가습을 할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가래가 좀 묽어지는 데는 가장 도움되는 게 이제 N-아세틸시스테인이라는 해독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가래를 삭히는 약으로도 좀 쓰이는데, 이 시스테인이라는 게 황이 섞인 아미노산이에요. 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황이 들어있는 물질을 좀 많이 들으면 좀 더 낫고, 점액질을 묽게 하는 그런 물질을 먹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게 뿌리 음식에 해당되죠. 황이 많이 들은 거는 뭐 양파 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약간 점액질을 조금 더 분비하면서 하는 거에는 우리가 뭐 도라지라든가 배, 이렇게 먹는 음식을 이용해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을 파악하고 어느 부위에서 가래가 끼느냐에 따라서 지금같이 얘기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면 가래를 충분히 줄이면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기침을 없애는 법, 기침을 빨리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전에도 설명했듯이 어떤 이제 앞쪽에 목이 아프거나 목 이물감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많이 와서 치료하세요. 종종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가 잘 안 되면 이제 경추의 문제라든가 앞쪽의 문제를 이제 다 치료하는데, 제가 요 전 동영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기침이 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침이 난다는 거는 이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긴다는 거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물질이 있고 또 2차적으로 알러지를 유발해서 기관지를 예민하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봄철에 꽃가루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난다면 그런 걸 회피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발 물질을 물론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염증을 유발한다면 그 물질을 회피하고 그 물질의 접촉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약이 원인인 경우도 꽤 많아요. 특히 혈압약 중에 기침을 유발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압약을 드시면서 기침을 자꾸 유발한다면 내과생, 그걸 처방한 내과생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기침이 심하다면 또 내과적으로 약물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잠재울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 물질이 있고 염증과 알러지가 심하다면 그거에 맞게 또 대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코에서 어떤 분비물이 많이 나올 때 부비루라 해서 뒤로 넘어가면서 기관지를 자극해서 기침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넘어온 분비물이지만 이 코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의 분비물을 좀 줄이는 데는 몇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대다수가 코에서 분비물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몸이 냉한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물을 이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치료해 줄 수가 있는데요. 코 주위에 순환을 증가시키면 약간 콧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응용근 신경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콧등 이렇게 위쪽에 두 미간 사이에 콧등을 마사지 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양쪽 콧볼 옆을 이렇게 지그시 계속 마사지 해주면 약간 콧물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마사지 해주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물을 드시고 그러면 분비물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비루가 또 너무 심하다면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콧물의 양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가적으로 할 때는 코볼 옆과 콧등 위 좀 더 이제 한다면 이 안쪽에 숨골 있던 부위 있죠. 그 부위를 같이 마사지 해주면 코에 분비물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온 분비물이 기관지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자꾸 역류성 식도가 안 되게끔 해야 기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횡격막 운동, 왜냐하면 식도의 관략근을 도와주는 게 횡격막이기 때문에 횡격막 운동,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죠. 이걸 하시고 식도가 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횡격막 운동을 하면 식도가 또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설골을 같이 내려주면 식도가 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이 여기 설골 부위를 좀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운동과 식이요법과 자세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 식이요법은 당연히 과식하지 마시고 소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음료라든가 커피라든가 위를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역류성 식도염일 때 하지 말아야 될 운동, 복압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역류성 식도염을 또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 앞쪽 구조물의 긴장, 기관지를 감싸는 구조물의 긴장으로 기관지가 자극돼서 또한 이제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흉쇄유돌근과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설골근이죠. 그래서 이제 흉쇄유돌근 마사지를 해주고 우리가 이제 도드라진 근육 양쪽으로 돌릴 때 그 다음에 이 설골근 앞쪽을 충분히 마사지 해주면 우리가 기관지가 좀 편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마사지하면 오히려 기관지가 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녁에 이제 따뜻한 수건 같은 거로 목 앞을 감싸서 전체적으로 이 앞쪽에 있는 흉쇄유돌근과 이 앞쪽에 있는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 설골근들을 이완시켜 놓고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쭉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쪽 구조물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 앞쪽 구조물이 또 긴장되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고 목이 안 좋아도 이렇게 거북목이 돼도 흉쇄유돌근이 긴장되기 때문에 경추를 스트레칭하고 자세를 잘 잡는 거, 그 다음에 식도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 앞쪽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시민성으로 이렇게 기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민해지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점막은 좀 더 마르고 그러면서 이제 기관지는 예민해져서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이완요법을 좀 쓰시고, 기관지가 자꾸 건조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드셔야 되고요. 자꾸 너무 본인이 예민하다면, 그런 게 해결이 잘 안 된다면 적절한 약한 정도의 안정제를 이용해서 좀,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조절제를 이용해서 약물을 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적으로 좀 더 해결할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이완할 수 있는 요법을 좀 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5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AK를 이용한 반사요법을 이용해서 기침을 줄이는 몇 가지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제1 늑골 하나, 제2 늑골 요 부위를 충분히 풀어주면 기침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이 부위를 많이 풀어주고, 기침을 많이 하거나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부위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좀 더 이제 기관지가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흉쇄유돌근이 맞는 요 앞에 흉골 바로 상단부 요 부위의 바로 옆쪽을, 요 흉쇄유돌근이 붙는 부위를 좀 같이 지그시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쪽. 그리고 이제 기관지를 또 다스리는 중요한 포인트는 위쪽에 우리가 여기에 숨골이라고 해요. 숨골. 이 부위가 응용근 신경에서는 어떤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데 되게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위를 딱 만지면 이제 슬쩍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찾아서 전후 좌우를 이렇게 쭉 했을 때 좀 안 밀려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쭉 밀고, 이렇게 쭉 다 밀었을 때 안 밀려가는 쪽으로 쭉 밀면서 이게 이완될 때까지 쭉 밀어주면, 이 부위가 풀어지면 약간 기관지가 좀 수월해지고, 우리가 응용근 신경에서 이 부위를 신경 혈관 반사점이라 해서 기관지의 순환에 도움되는 반사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골 부위를 가장 안 밀리는 쪽으로 쭉 밀어주시고, 쇄골 위 제1 늑골, 제2 늑골 요 부위를 손으로 계속 풀어주면 우리가 이제 기침을 빨리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관지의 만성염증을 줄이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기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장입니다. 장. 오히려 폐라기보다 장인 경우가 많아요. 왜 장이 기관지 염증에 되게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소화가 좀 안 된다든가 이런 물질이 장으로 넘어가고, 장벽이 안 좋다면 장을 통해서 알레르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벽을 통해서 몸으로 잘 흡수가 됩니다. 그렇게 흡수가 되면 우리가 전신에 염증이 생기죠. 근데 이제 장 쪽에서 우리가 생긴 염증이 기관지로 드러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에 실적으로 면역세포가 한 70%는 있어요. 그래서 장 상태를 잘 조절해야 전체 면역이 되고 기관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을 보호하려면 당연히 위에서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이 되게 장에 안 좋습니다. 매운 음식을 또 삼가하셔야 되고, 밀가루라든가 우유라든가 자기의 몸에 안 맞는 부분, 어떤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이후에 뭐 몸이 붓는다든가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이 있으면 그런 음식을 꼭 삼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폐로 넘어가려는데, 이 폐는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이 호흡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기가 폐에 들어와서 이제 산소가 잘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안 좋은 물질들을 걸러내야 돼요. 근데 그런 걸러내는 거는 점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점막에서 점액질은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고 수분도 잘 유지하고, 그 안에 섬모라 그래서 먼지 같은 게 이제 섬모에 접촉이 되면 적절히 가래나 분비물로 해서 이렇게 내뱉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폐나 이런 점막의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분이 모자랄 때, 자꾸 이제 수분을 안 먹어도 문제가 되고요. 몸에 실적으로 점액질이 너무 이제 안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액질을 좀 나오게 하는 음식들이 있죠. 뭐 무도 좀 해당되고, 뭐 도라지도 해당되고, 마 같은 물질, 이런 물질은 끈끈한 성분이 많아서 점액질을 분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라지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우리가 폐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음식과 함께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분도 좀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기관지는 요 앞에 있지만 그 뒤에 식도가 있어요. 그래서 식도의 기능이 떨어지면 기관지의 기능이 같이 떨어집니다. 근데 식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대다수가 횡격막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적절하게 텐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적절히 횡격막의 근육이 기능을 해서 텐션을 유지하고 딱
위하고 식도 사이에 잘 잡아준다면 식도의 기능이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횡격막의 기능이 떨어지면 약간 횡격막이 위로 텐팅이 돼요. 그러면 식도는 좀 더 위로 올라가죠. 식도가 좀 더 위로 올라가고 식도 위 관략근이 약해지면서 위 식도가 역류가 되면서 그 부분이 역류된 여러 가지 산이나 이런 물질이 기관지를 자극하는데, 또한 뭐냐면 이 식도가 바로 뒤에 염증이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있는 기관지도 같이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식호흡 같은, 제가 이제 복식호흡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식호흡을 적절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도를 좀 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쭉 잡고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면서 배를 쭉 내밀면서 동시에 기관지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형식으로 동시에 하면 기관지도 좀 내려줄 수가 있고, 복식호흡을 통해서 위식도 관략근을 보조해서 강화시켜주고 식도를 좀 아래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도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도 좀 더 상태가 좋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경추의 문제입니다. 경추. 우리가 이제 목의 기능이 안 좋아지면 목의 이제 뒤쪽에 부분이 뭐 이런 신경적으로도 횡격막에 영향을 주지만, 이 부분이 좀 안 좋으면 목 주변 근육이 많이 긴장되죠. 그 앞쪽에 이렇게 보면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게, 아까 흉쇄유돌근이라는 거는 옆에서 보면 여기 유양돌기에서 이렇게 쇄골까지 붙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사각근은 저 제1 늑골이나 이런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긴장되면 쇄골하고 이제 제1 늑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이 앞쪽에 근육이 긴장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근육이 긴장돼서 이 기관지로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하지만, 또 하나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이 주변의 근육이 타이트해지면서 림프순환을 떨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이 길어지는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근육을 긴장을 풀고 이렇게 마사지를 같이 해주면 도움이 되는데, 이 주변의 목을 푸는 방법은 물론 이렇게 마사지에서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동시에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을 푸는 방법, 이렇게 팔자 운동을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을 이런 식으로 쭉 돌려서 팔자로 이렇게 풀어주면 목에 이제 근육이 이렇게 돌 때 좀 풀어지겠죠. 또 내려가면서 반대쪽으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의 근육을 풀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앞쪽 근육을 쭉쭉 심장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형식으로 앞쪽 근육을 같이 풀어주면 림프 순환도 좋아지고 앞쪽 근육도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기관지 염증을 줄이려면 우리가 장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폐의 여러 가지 기능을 좋게 해주고, 횡격막과 식도의 기능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경추와 이 앞쪽 목 근육을 같이 관리해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기관지의 만성 염증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